네, 다섯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역시 수학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아마 확률을 배운 학생이라고 한다면, 근데 중학교 때 확률 배우지 않나요? 그래서 확률을 배운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좀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률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지문에서 국어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률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안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잘 독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냥 쉽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과학기술 쪽 제 입장에서 보면 과학기술 쪽이다 보니까 마냥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 포비아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단락 볼게요. 연관 분석은 흔히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불린다. 장바구니에 담기는 상품들이 서로 연관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A를 산 사람은 B도 산다와 같은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관 분석은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련의 거래 또는 사건들 사이의 규칙을 발견하는 데 적용된다. 1단락에서는 연관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쓰인다, 이 정도. 아직 수식이라든지 본격적인 개념은 나와 있지 않아요. 2단락부터 보죠.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지표는 지지도이다. 자, 여기서 이제 아마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지지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신뢰도, 그 다음에 향상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A와 B의 지지도는 전체 거래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표시할 필요도 있어요. 전체 거래 중에서 품목 A와 B가 동시에 포함되는 거래의 비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거래 중에서, 그러니까 분모가 뭐가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지 계산할 때, 나중에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때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와 B가 중요한 것은 동시에 포함되는 거래의 비율이다. 비율. 이것은 전체 거래 중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확률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뭔 해석이야 이게. 똑같은 말 두 번 했구만. 전체 거래 중 A와 B가 동시에 포함될 확률, 요것이 뭐라고요? 지지도라고요. 그래서 지지도는 여기 교집합이 나와 있죠. 지지도는 전체 거래수에서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다. 이건 확률인 거고,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거래수분의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가 나와 있고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난리 났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자, 3단락 보죠. 예를 들어 표 1은 어떤 음식점의 거래가 포함하고 있는 항목들의 종류에 따른 거래수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짜장면과, 이제 자장이라는 말도 원래 표준어였는데 짜장이 원래 비표준어였고, 근데 이제 짜장도 표준어죠. 짜장면과 짬뽕의 지지도를 구하려면 전체 거래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체 거래수 2,000을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요걸 다 더해야겠죠. 물론 전제는 다른 음식, 양장피라든지 깐풍기라든지 이런 건 안 판다, 판 적이 없다, 이런 전제가 필요하긴 할 겁니다. 하여튼 전체 거래수가 2,000이에요. 2,000이고 그 중에서 짜장면과 짬뽕이 함께 포함된 거래수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500이라고요. 500이다. 500 플러스 그 다음에 600이므로 왜 500 플러스 600이지? 짜장면과 짬뽕이 함께 포함된 거래수는 500 플러스 600이므로 그렇군요. 여기 500, 여기 500 있고, 그 다음에 짜장면 짬뽕이니까 탕수육도 포함해서 일단 요것도 짜장면 짬뽕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 개, 500 플러스 600, 1100이므로 봐봐,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 500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짜장면과 짬뽕 두 개가 들어가면 무조건 골라야 되니까 여기까지도, 이 600까지도 골라줘야 된다. 실수를 몸소 보이는 참교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500 플러스 600, 1100이므로 지지도는 2000분의 1100, 0.55, 이걸 퍼센트로 나타내면은 55%다. 100분의 55니까 55%죠. 반면에 짜장면과 탕수육의 지지도는, 자, 이번에는 짜장면과 탕수육이니까 뭐 고르면 되겠습니까? 얘 고르고요. 그 다음에 짜장면 탕수육 들어가 있는 거 또 얘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을 것 같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탕수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짜장면 200, 탕수육 100, 300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짜장면, 탕수육이 들어간 거, 동시에 들어간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00과 600을 더해 줘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분의 900, 0.45, 2000은 변하지 않죠. 전체 거래수니까. 그래서 45%이다. 이러한 사고의 편의를 위하여 짜장면을 포함하는 모든 거래수, 짬뽕을 포함하는 모든 거래수, 탕수육을 포함하는 모든 거래수를 이렇게 괄호로 표현을 했다. 포함하는 모든 거래수를 구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짬뽕 탕수육의 지지도는 40%임을 알 수 있다. 일단 표 넘어가기 전에요. 짬뽕 탕수육이 들어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200 있었고 600 있었죠. 그러니까 2000분의 두 개 합인 800해서 0.4, 0.4는 40%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또 자세하게 표를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표 1하고 표 2하고 완전 다르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표 2가 표 1을 조금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단락 보죠. 이제 두 번째는 신뢰도가 있다. 품목 A에 대한 품목 B의 신뢰도는 품목 A를 포함하는 거래 중, 자, 아까 지지도는 뭐였습니까? 전체 거래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뢰도는 품목 A를 포함하는 거래 중 품목 B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래의 비율.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것인데 이는 A와 B의 지지도를 A를 구매하는 비율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거래수로도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A를 포함하는 거래수고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다. 한번 구해보죠. 예를 들어서 표 2에서 짜장면을 구매한 경우 짬뽕을 구매하는 무슨 도요?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는 짜장면을 구매한 거래수, 그러니까 여기서 A가 짜장면이 되는 거죠. 짜장면을 구매한 거래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제 1600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600이 분모가 되는 겁니다. 1600이 분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가 뭐가 됩니까? 동시니까 짜장면과 짬뽕이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니까 짜장면, 짬뽕 동시에 포함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00, 즉 69%이다. 이것은 앞서 구한 짜장면 짬뽕의 지지도인 0.5를 짜장면 구매할 확률인 0.8로 나누었을 때 0.69인 것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끊었을 때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된다. 왜냐면은 여기 지금 신뢰도를 구하는 공식이 지금 이렇게 세 경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값은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향상도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연관성 측정 지표인 향상도는 어떤 물품의 구매가 다른 물품의 구매를 촉진시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직접 측정한다.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분모가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품목 A에 의한 품목 B의 향상도는 전체 거래 중 품목 B를 구매하는 비율에 대하여 품목 A를 구매한 거래 중 품목 B를 구매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식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말하면 중요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문장이 되게 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요약 정리를 할 텐데 품목 B를 구매하는 확률에 대하여 품목 A를 구매하는 경우 중 품목 B도 함께 구매하는 확률의 B를 구한 것이다. 조금 줄여졌죠? 조금 문장의 길이가 좀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와 B가 연관을 갖지 않는다면 A를 구매한 거래 중에 B를 거래하는 확률인 A와 일반적으로 B를 구매하는 확률 PB가 같기 때문에 향상도는 1이 된다. 자, 향상도가 1이 되는 조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A와 B가 연관을 갖지 않는다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조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A와 B가 연관을 갖지 않으면은 일단 향상도는 1이 된다. 그런데 요게 PB보다 큰 값을 가질 때 향상도는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 확률이 요것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 향상도는 1보다 작다. 자, 그럼 역시 실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 2에서 짜장면 구매에 대한 짬뽕의 구매의 향상도를 구해보자. 그래서 짬뽕의 구매 확률 P 짬뽕이 됩니다. 짬뽕을 구매 확률은 짬뽕의 거래수가 총 얼마예요? 짬뽕의 거래수가 총 1,400입니다. 1,400. 그래서 1,400을 전체 거래수 2,000으로 나누어 구하면 일단은 0.70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구한 짜장면 구매에 대한 짬뽕 구매의 신뢰도는 아까 얼마였냐면은 신뢰도는 이전에 나왔었잖아요. 0.69였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큽니까? 어떤 게? 이 그냥 단일한 짬뽕을 구매할 확률이 0.7. 그 다음에 짜장면 구매에 대한 짬뽕 구매 신뢰도가 0.69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럼 그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이 값을 P 짬뽕의 값인 0.70으로 다시 나눠보면은 0.99가 나온다. 이 0.99의 의미는 뭐냐면 1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여기요. 그래서 1보다 작다. 이 경우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짬뽕 구매 확률인 0.70에 비해 짜장면을 구매한 상태에서 짬뽕을 구매하는 확률이 0.69가 더 낮지요. 그렇기 때문에 짜장면을 구매하는 것이 짬뽕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오히려 낮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짬뽕 하나 사는 사람이 더 많지, 짜장면을 함으로써 짬뽕을 딸려서 사는 사람은 짬뽕만을 사는 사람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뭐 1+1 행사를 할 때 1+1 행사를 할 때 짜장면 플러스 짬뽕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다. 차라리 짬뽕을 1+1으로 짬뽕 1 이렇게 해가지고 1+1 행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그 마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 계산을 한번 여러분들이 요 표에 있는 거 각각 한번 더 구해보는 것도 복습할 겸 괜찮은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문제로 가볼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식료품점에서 일정 기간 좌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품목을 구매한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품목도 구매한 경우에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발생 빈도를 구한 것이다. 살펴보죠. 제가 여기는 앞에 나와 있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에 대한 식을 옮겨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원문에는 이 표만 나와 있을 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2개를 산 빈도라는 겁니다. 2개를 산 빈도. 그러니까 귤만 산 놈, 귤만 산 분, 파인애플만 산 분,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가 체크가 안 됐다라는 거, 그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전체 거래는 1000건에 해당한다. 자, 전체 거래를 우리가 분모로 잡았던 것은 뭐였습니까? 지지도였죠. 지지도. 그래서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저는 요 귤 당근을 이걸 골라봤는데요. 이게 지지도 0.01이 나오려면 전체 분의 발생 빈도 100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구성하고 요거의 x가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에 곱하면은 만이 되죠. 만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1000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좀 쉽게 풀려요. 왜냐하면 지지도가 비교적 3개의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중에서는 제일 간단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체 거래액 중에서 전체 거래는 이제 얼마라고 나왔죠? 만이었습니다만 귤의 구매를 포함하는 비율은 3%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는 지금 신뢰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품목 A에 대한 B의 신뢰도는 품목 A를 포함하는 거래 중 품목 B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래의 비율, 즉 이것인데 B 바 A인데 이는 A와 B의 지지도를 A를 구매하는 비율로 나눈 값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신뢰도를 보면은 0.333이란 말이에요. 지금
뭘 봐야 돼요? 귤이 들어간 걸 봐야 돼. 귤이 들어간 거. 자, 요 귤이 들어간 거의 신뢰도를 보자. 그러면 0.333인데 요거의 지지도는 아까 0.1, 0.01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PA가 된다. 우리는 지금 요 PA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났지. 이걸 x로 놓으면 방정식은 쉽잖아요. 0.333은 x분의 0.01. 그래서 아주 제가 친절하게, 그래서 x는 이거하고 이거 바뀌니까 0.333분의 0.01이고 이건 이제 333분의 10이고 계산하면 0.03이고 퍼센트로 나타나면 3%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귤의 구매를 포함하는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지지도는 동시에 포함된 거잖아요, 분자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모는 전체 거래수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신뢰도에 보시면은 귤의 구매를 포함하는 비율이라고 귤의 구매를 포함, 여기까지 봤을 때 특정한 것을 포함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지도 이미 앞에서 구했었고요. 그래서 신뢰도를 가지고 지금 이 0.333을 가지고 2번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3번은 쉽습니다. 쇠고기와 당근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는 전체 거래 얼마라고 했죠? 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쇠고기와 당근을 같이 구하는 것의 빈도가 뭐예요? 171이잖아. 그러니까 만분의 171은 0.0171이고 이것은 1.71 이라고 할 수 있죠. 퍼센트로 나타내면 1.71%.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이거 아무래도 반올림하면은 1.7%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1.71%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걸 1.71로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당근을 구매하는 경우에 파인애플과 당근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의 비율은 이라고 했어. 자, 이거는 뭐죠? 당근을 구매하는 경우에 역시 신뢰도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귤의 구매를 포함한다. 당근을 구매하는 경우에 파인애플과 당근을 함께 구매한다는 것은 요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를 지금 함께라는 말로 살짝 바꾼 것 같은데요. 결국 뭐 구하라는 겁니까? 신뢰도를 따져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인애플과 당근에서 요 행에서 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도 0.343을 갖다가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0.343을 퍼센트로 나타내면은 34.3%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하고요. 5번을 보시면 전체 거래 중 당근을 구매하는 비율보다 귤을 구매한 경우에 당근을 구매하는 비율이 3.29배 크다. 자, 전체 거래 중에 당근을 구매하는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당근을 구매하는 그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결국 지지, 신뢰, 향상 중에 뭐에 해당하냐면은 향상,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향상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향상도 보십시오. A와 B가 연관을 갖지 않는다면 A를 구매한 거래 중에 B를 거래하는 확률이 이것과 일반적으로 B를 구매하는 확률이 같기 때문에 향상도는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 거래 중에서 당근을 구매하는 비율, 그리고 귤을 구매한 경우에 당근을 구매하는 비율, 이건 결국 앞에서 봤던 향상도하고 관련이 있을 거고요. 이 향상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귤과 당근을 찾아서 향상도 3.29. 그러니까 이건 1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뭡니까? 같이 1+1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왜? 1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당근을 구매하는 비율을 지금 1로 본 거잖아요. 1인데 지금 얘네 둘을 같이 구매하는 어떤 같이 구매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빈도죠, 확률, 빈도. 그래서 같이 구매했을 때 더 유리한 것이 3.29니까 1이 넘어가니까 3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 5번은 향상도를 따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갖다가 판단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간상 제가 일일이 다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계산은 안 해봤지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 짜장면 짬뽕의 그 상대도수가 무엇인지 진짜
제가 여러분들 이거 복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구해봐가지고 정말 이 세 개가 일치를 하는지 따져볼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따져볼 게 신뢰도에서만 3개고 향상도에서도 지금 3개고 그 다음에 지지도는 이거 뭐 간단하니까. 그래서 각각의 어떤 지금 그 데이터, 이건 뭐 만약에 문제를 변형시킨다고 한다면 당연히 데이터의 숫자는 바꾸고 그 다음에 값을 구하게 하는 그런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바꿔보면서 아니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계산하면서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답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따져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